이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양유업 사태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거래 그리고 가불관계가 이제 특정 기업 문화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그런 불공정한 그리고 잘못된 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났고, 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가오는 6월 국회는 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5월 한 달을 6월 국회에서 있을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최근에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불 관계에서 요새 갑질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이 갑의 공포를 막고 을의 입장에서 을을 지키는 그런 일에 우리 당이 총력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원칙하에 10년간 남양유업과 거래를 했었습니다. 대리점 10년간 너무 맞다 보니 그들이 나를 또 그들이 우리를 때리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갑을관계라고 하는데 갑을관계가 아니고 주종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화시켰고 우리를 때리고 하루에 저희 재산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게 나서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어떤 보복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그런 저희들의 외침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저희가 연합회 구성을 저희보다도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물건 푸시 없고 밀어내기 얻기 위해서 위해서 조직을 한 건데 어저께 용기 내서 오신 분들도 전화도 2번 받고 막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셨다가도 대점에 가보니까는 일하기 위해서 가보니까는 뭐 지점장, 팀장 뭐 담당하고 여러분 다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와서 막 또 회의하고 왜 나갔냐, 전화까지 2번씩이나 했는데 왜 나갔냐. 어제도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뭐 오늘도 뭐 지점으로 들어와라. 뭐 안 들어갈 수 없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또 용기 내서 왔다가도 또 와서 그냥 몇 사람 와서 뭐 이 말 저말 하니까는 또 밀어내기 보복 때문에 또 아니면은 회유라고 그럴까 더 많은 뭐 이벤트 주겠다, 밀어내겠다, 뭐 회유 협박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이런 게 너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2009년 말까지 해서 팔리지도 않고 계속 뭐 물건을 밀려고 해서 제가 대리점에서 지점을 쫓아가서 정말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 많은 대리점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아무리 호소를 얘기를 해도 그 지점에서 하는 소리는 힘들면 간둬라, 때려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망해버리든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서 어디 가서 정말 제 수준에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 손망치 하나 들고 제가 남양유 본사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가 한 6층에서 10층이 있는데 10층을 쫓아 올라가서 뭐 정말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또 옥상으로 올라가서 신발 벗고 뛰어내릴까, 그렇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양유업 지금 사태를 보면서 저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남양유업은 또 아까 김한길 대표님께서는 가불이라고 표현하시고 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병입니다. 을은
대리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대리점, 부탁 대리점이라고 해요. 아까 여기 남양유업에서는 그 권리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권리금이나 개인 재산권 조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죄송하게도 남양유업에 계신 분들은 저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담보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담보를. 저희가 대부분 영업사원 출신인데 그런 담보가 없기 때문에 친인척 담보를 갖다 주는데 저희는 망하면은 자신이 망하는데 집안이 망합니다. 형님, 동생, 아버지, 어머니 집안이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이 아닌 병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이번에 해주시고 국민적 관심 좀 가져주셨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이 결성식 방해 문제 같은 경우 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긴급 처방과 법안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이번에 우리 김철우 변호사님이 사실 도와주셔서 거의 다 모든 틀을 만들어서 해주셨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길 이 대리점과 관련된 법안도 우리 김철우 변호사님이 주로 디자인을 해갖고 우리 이종걸 의원님하고 저하고 내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세븐일레븐이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영등포 경찰서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명본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 강하게 항의를 해서 그 다음날 그쪽에서 그걸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우리 정무위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바로 세븐일레븐 남양유업을 방문해갖고 이런 그 헌법상의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 그에 기초한 활동에 대해서 탄압하는 행동이 없도록 해라 하고 정무위원들이 긴급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우선 긴급 처방이 될 것 같고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하도급법하고 가맹사업법이 그런 억지력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의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그 결성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주의를 보장하는 단체가 된 거죠. 다음 두 번째 협의권을 보장했습니다. 사실 노사관계가 아닌 것에서 협의권을 보장해 준 것이 최초의 입법 선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죠.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한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 협의권을 어디다 부여할 거냐. 아까 지금 무슨 상생협의체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다 부여할 거냐 어디다 부여할 거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어용단체도 생길 수가 있고 복수의 단체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건 복수를 누출할 거냐 또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다수의 효능을 가진 단체한테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 법안이 준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세 번째 방해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대리점의 경우와 대리점의 경우 등등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주류 대리점, 화장품 대리점, 주류 대리점, 화장품 대리점, 자동차 대리점, 유가공업체 대리점 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가맹사업법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대형업체인데 토종 브랜드 시장 같은 경우는 소형업체인데 같은 법에서 규율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현재 공정거래법 23조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월한 지위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첫째는 이 상대방으로 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법적 지위를 이 대리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부 거래냐 상대방으로 보냐 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이 생긴 거거든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 가맹사업법이 그래서 독립법안이 생긴 겁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업자.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냐 개정하냐를 놓고 볼 때 당장 급하게 하려면 개정을 해야겠지만 결국 제정법안을 만들지 않아놓고는 규율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을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개정을 한다면 현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100분의 2 매출액의 100분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과징금이 한 마진보다 작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현재 법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과징금을 갖다 늘리고 벌금을 갖다가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이중 삼중의 다중 제재밖에 방법이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법의사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하겠습니다.